자, 이번 시간은 고전문법 상황에 대해서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 자, 동국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니까. 자, 우리말을 정은 올바르게 표기한다고. 우리말로 올바르게 표기한다. 무엇을? 한자어를. 중국 한자어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은 얘는 자, 중국 한자어를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우리말로 표기한 거야. 중국의 한자어를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우리말로 표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우선 전제 조건은 중국의 한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걸 이제 한자에서 우리말로 표기하는 거야. 그럼 한자가 뭐냐? 다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 요게 하늘처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뜻 부분이 우리 고유는 우리말이고, 여기 부분이 한자라고요. 선생님, 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먼저 옛날에는요, 중세 때는 한자를 먼저 써준다고. 한자를 써주면 그게 한자인지 알면 된다고. 앞에다가 한자 써주고 그다음 우리말 써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정의, 중국의 한자를 전제조건 중국의 한자하고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우리말로 표기하는 거야. 그러면 중국어는 삼성체계가 있어야 하나의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음절은 글자라고 했죠. 하나의 음절은 얘들은 초성, 중성, 종성, 받침자음이 다 있어야만,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만 얘들은 저기 하나의 음절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게 세상세잖아. 세. 우리 초성과 중성만 있어도 우리는 음절을 이루죠. 아,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음절을 이룰 수 있잖아. 자, 했을 때 자, 어떻게 표시를 하냐? 자, 먼저 우선 전제조건은 이 한자어야. 한자어. 한자가 없으면 우리 고유어야. 고유에서는 동국정시 한자 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먼저 초성에서 초성에 이렇게 이응이라는 건, 초성에서 이응은 우문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얘들은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한자에서. 자, 두 번째 중성에서 우리 현대에서는 없어. 표시를 안 해. 그러면 중세 때는 이렇게 이응으로 표시해 주는 거야. 여기가 현대고 여기가 중세고.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 예를 들면 이게 소리 음자잖아. 소리 음. 그럼 이게 한자어에서 한자를 써주면 한자어라고. 자, 그럼 동국정시 한자 표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표시해줬다고. 이렇게. 이게 동국정시 한자 표기고요. 초성에서는. 자, 중성인 받침에서는 없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세산세야. 세산세. 그러면 종성의 받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시해주냐 하면은 이렇게 생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해당되는 거는, 자, 동국정시 한자 표기는 이렇게 종성까지 표기해 주죠. 그래서 자, 표기는 자, 이응까지 이렇게 표시해 줬어. 이렇게. 그런데 발음은, 그러니까 표기는 생이야. 그런데 발음은 세라고
표기도 세고 발음도 세잖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동조시 한자 표기는 표기는 세인데 발음은 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기할 때는 발음은 센데 표기할 때는 생이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하나. 그래서 이 동조시 한자 표기는 현실에서 나는 음이 아니잖아. 얘는 세니까 이음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현실음이 아닌 이상음이야. 이상음 머릿속에 있는 거라고. 현실음이 아니라고. 현실음은 현실에서 진짜 소리가 나야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럼 예를 들면 세종 이렇게 따올게요. 세종대왕 되게 세종. 자, 얘가 임금종자야. 임금종자. 이게 세상 세자고. 그러면 동구조시 한자음 표기라면 이렇게 표시해 줘야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생 이렇게. 근데 선생님 여기는 발음이 나잖아요. 그러면 동구조시 한자음 표기를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발음이 날 때는 이응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옛니을 썼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동구조시 한자음 표기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종성에 없는 게 아니잖아. 이응이 있잖아. 그럼 얘는 동구조시 한자음 표기가 얘는 아니고 소리가 날 때는 옛니을 써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동조시 한자 표기는 우리말로 올바르게 표기한다고. 뭐를? 중국의 한자를. 이 말은 결국은 중국의 한자를 중국 원음에 가깝도록 우리말로 표기하는 이상이라고. 실질적으로는 소리가 안 나는데 표시만 이렇게 해준다고. 어디에서? 여기 조건은 중국의 한자에서. 현실이 아니에요. 자, 중국어는 하나의 음절을 만들 때는 글자가 만들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의 삼성체계를 다 갖춰져만 돼. 근데 우리는 초성과 중성만 있어도 세, 조 이렇게 됐죠. 음절 하나. 아, 오. 우리는 중성만 있어도 음절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종 하면은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 있어도 음절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중국은 꼭 초성, 중성, 종성 있어야 돼. 초성의 위치에 이렇게 이음으로 됐다는 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열인을 쓰고 한자에서 전제 조건은 반드시 한자에서 고유에서는 관계없어. 종성에서 없을 때는 이렇게 이음을 써준다고. 이렇게. 이걸 동구조시 한자 표기고. 자, 이럴 때 발음이 날 때는 얘는 옛니을 써주지 이음을 써준 게 아니라고. 그러면 결론은 자, 훈민정음 28자에 자음 7자, 모음 21자였죠. 28자에는 포함이 돼. 근데 현실음은 없는 게 소리가 없는 글자는 이응이죠. 결국은 얘는 답은 이응이다. 왜? 초성에서 이응은 소리가 없죠. 중성에서 동조 한자음 표기도 이응은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을 때는 옛니을 써준다고. 그러니까 이응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동구조시 한자음 표기고요. 자, 2번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2번은 자, 이거는 모음조화 볼게요. 모음조화. 모음동화와 모음조화는 달라요. 자, 모음조화는 뭐냐 하면 우리가 모음은 아래야 의에서 나왔다 했죠. 천지 삼지에서. 그때 자 아래야 땅 하늘 동그랗고 땅 평평하고 사람 서 있고 이게 기본자죠. 자, 아래아로 움직여서 나온 게 초출자가 아, 오하고 아죠. 자, 그다음에 초출자가 우하고 어죠. 다시 또 이렇게 요, 야, 유 이게 제출자죠. 다시 아래아로 붙였다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단모음이죠. 그러니까 중세 때는 단모음이 7개죠. 자, 이렇게 있어. 그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면 하늘 같은 남편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양성모음 그렇다. 여기가 음성모음 그렇고 이게 중성모음 그렇고요. 자, 그럼 조화라는 건 뭐냐? 같아지는 거죠. 서로 어울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하면 돼.
앞모음이 있기 때문에 뒷모음이 있기 때문에 할게요. 자, 먼저 주는 어떤 거냐면 얘는 체험하고 체험 명사하면 돼요. 체험과 조사 부분이 우선 중요하고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 부분이 중요하고 얘부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이 단어의 음절죠. 단어의 음절끼리도 모음절 시켜야 하는데 우선은 전제 조건은 앞선 거는 체험과 조사예요. 자, 명사하고 조사가 모음절 지켜야 하고 어간과 어미가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단어의 음절과 음절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때 앞에가 양성 모음이면 그러면 뒤에도 양성 모음이야. 이렇게 이게 모음절을 지킨 거고요. 이제 앞에가 음성 모음이면 뒤에도 음성 모음 이렇게 되는 게 모음절 지킨 거라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먹다가 있으면 뭐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어가, 얘가 음이잖아요. 왜 어를 쓰냐 이거지. 아도 있는데 모음절 시키려고. 그러니까 앞에가 음성 모음이니까 뒤에도 음성 모음 줬다고 모음절 시켰고요. 자, 얘가 음성이니까 음성. 또 해볼까요? 살다가 있으면 살어가 아니라 왜 살아냐? 앞에가 양성이니까 뒤에도 양성을 지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모음절 시켰는데 앞에가 양성인데 뒤에가 음성이고 앞에가 음성이고 뒤에가 양성이면 모음절을 안 지켰겠죠. 자, 예를 들면은 이걸 하나 더 볼게요. 이게 뜨뜻한 말, 이게 말이야. 그럼 아래아가 지금 양성모음이니까 만약에 조사를 쓴다면 말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모음절 안 지켰잖아요. 얘가 양성인데 얘가 음성이니까 안 지켰지만 이렇게 써야 모음절 지켜야겠죠. 이렇게. 자, 모음 조화는 15세기 때는 철저히 지켰어요. 100%. 15세기가 중세고 시작했죠. 얘는 철저히 지켰다. 16세기 오면은요 한 95% 정도 지켜요. 한 5% 정도 파괴했다고. 약간씩 파괴되고 17, 18, 19 되면 지금 현대도 한 90%는 지켜요. 한 10% 정도는 파괴됐다. 이렇게 15세기만 철저히 지켰다 하고 중세 때는 거의 지켰어. 얘는 한 98% 정도 지켰다. 얘들은 한 95% 정도 지키고 현대도 한 90% 정도는 지킨다고. 자, 이런 경우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면 현대에서 투게더링 서부가 있어. 근데 중세 때는 어떻게 썼냐? 우선 기준점은 앞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항상 요 앞몸이 기준이 돼야 돼. 이렇게 앞몸이. 얘가 음성이잖아. 얘가 음성인데 얘는 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음절을 안 지켰겠지. 그러면 그 당시는 15세기는 철저히 지켜줘야 하니까 얘는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대표 써가지고 그럼 얘가 음성, 얘가 음성 이렇게 되니까 모음절을 철저히 지킨 거라고요. 자, 다시 할게요. 자, 모음절은 자 15세기, 16세기 거의 지켰다고 보면 되고요. 현대 와서 약간 좀 파괴되고. 자, 이번 이제 구교음화, 두음법칙, 원수모음 제가 볼게. 자, 구교음화, 두음법칙, 원수모음화는 자, 현대 국어의 구교음화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우문의 변동에서 17항에 해당되는 표준발음법 17항의 구교음화를 배웠는데 우선은 전제 조건은 중세 때는 지키지 않아요. 중세는 지키지 않고 근대 17, 18, 19가 중세가 15, 16이죠. 15세기, 16세기가 중세니까 근대에 출현하고 이제 막 한두 개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현대 와서 지키는 거라고. 다시 볼게요. 먼저 세트로 외워놓고 먼저 구교음화, 두음법칙, 원수모음화는
15, 16이 중세라고 했죠. 자, 중세는 지키지 않고. 자, 근대 출연했어. 조금 나오기 시작했다. 한두 개. 현대 와서 지켰다. 이걸 먼저 이렇게 해놓고. 자, 다시 얘기하면 현대 국유화는 현대 국유화고 중세국어의 국유화는 중세국어의 국유화야. 얘는 독일 문법을 생각하면 돼요. 현대에다 막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자, 먼저 이렇게 하면 돼. 자, 현대 이몸이나 반몸이라는 거는 이중몸이야. 앞에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자, 좀 지울게요. 자, 지읒이나 치읒으로 표기 되어야 할 부분에 디귿이나 티귿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되면 자, 현대는 지켰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국유화를 지킨 거야. 현대는 지킨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국유화, 이게 중세야. 얘는 국유화를 안 지킨다겠죠. 다시 얘기하면 현대는 받침에 디귿이나 티귿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죠. 자, 뒤에 이몸이나 반몸인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그럴 때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으로 바뀌는 게 국유화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야. 표기야, 표기. 자, 현대 이몸이나 반몸 앞에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이렇게 표기되어야 할 부분이 디귿이나 티귿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얘는 현대니까 국유화 지켰고 얘는 안 지켰고. 자, 예를 한번 해볼게요. 얘. 자, 예를 들면 먹다 먹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몸 앞에서 지읒으로 표기했으니까 얘는 국유화를 지킨 거야. 그런데 얘를 중세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중세는 먹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국유화를 지켰다. 이렇게. 자, 예를 들면은 붙여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썼냐면 붙여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게. 그럼 얘는 국유화를 지킨 거고 얘는 안 지킨 거고.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좋은 법칙은 현대 초성 위치에 초성에서 자면 이응으로 표시되어야 할 부분이 니은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그러면 현대 부분이니까 얘는 두음 법칙을 안 지킨 거죠. 이렇게 얘는 두음 법칙을 안 지킨 거고. 두음 법칙 지킨 거고 현대니까. 자, 여기 부분은 두음 법칙을 안 지킨 거고 중세니까 얘는 두음 법칙을 안 지킨 거. 이렇게. 자, 항상 예로 기억하면 되겠죠. 예 해볼게요. 자, 너 공부 안 하면 이른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중세 때는 자 주로 어떤 거냐면 초성이 위치에 이응으로 표시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나 반몸이 앞에 외도 이나 반몸이. 네. 자, 니르다 했으니까 그 당시는 니르다 이게 중세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이렇게. 자,
알겠죠? 자, 현대 초성의 위치에 이모음이나 반모음 앞에서 이음으로 표시되어 할 부분이 니은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얘는 니은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중세에서 두개만 안 지키 아니 뭐 두 법칙이 안 지킨 거고 현대에서는 두 법칙이 지킨 거고요. 자, 원순모음만 한번 볼게요. 자, 원순이 뭐가 있다고? 모음에서 배웠죠. 자, 오나 우계열이 원순이었잖아. 자, 그 다음에 순음이 뭐가 있다고 차함에서는 미음결 있죠. 먼저 초성에 현대 초성 위치에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이 이게 뭐야? 순음이잖아. 뒤에 모음이 오나 우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얘는 원순모만 지킨 거고 현대야. 그런데 이렇게 미음이나 비읍이나 순음 뒤에 얘는 평수이잖아. 이렇게 오면 얘는 원순모마가 안 지킨 게 중소가 되겠죠. 원순모마를 안 지킨 거고. 얘나 들어볼게요. 그럼 현대에서 우리가 물 쓸 때 이렇게 쓰잖아. 물. 그러면 미음이 왔을 때 오나 오가 되면 이게 원순이잖아. 그러면은 자 중세 때는 오나 오를 쓰면 안 되고 을을 쓴다 이렇게. 그때는 물 이게 원순모마를 안 지킨 거고. 자, 불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현대는 불 이렇게 쓰지만 그 당시는 불 이렇게 썼겠죠. 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반드시 지킨 거는 먼저 모음조화, 구겨마, 도음법칙, 원순모화는 한꺼번에 세트로 외우고. 자, 중세 때는 반드시 지킨 건 뭐라고요? 원순모화 아니 모음조화만 반드시 지키고. 구겨마, 도음법칙, 원순모화는 중세에는 지키지 않았다고. 근대 한두 개씩 추가하다가 현대 와서 지킨 거라고. 자, 모음전은 앞에 모음이 양성모음이면 뒤에도 양성모음을 지켜야 하고 앞에가 음성이면 뒤도 음성모음을 지켜야겠죠. 그게 모음전인데 주로 체음과 조사 사이, 어간과 어미 사이가 없어서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인 음절과 앞음절과 뒷음절에 해당되는 부분.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앞음절과 뒷음절은 모음절을 안 지켰는데 그런데 여기가 체언이라고 한다면 뒤에가 조사가 왔을 때 모음절을 지키면 어떻게 된 거? 그 지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죠. 말씀이 예를 들면 말씀이야. 말씀을 이렇게 했다 볼게요. 그러면 얘가 체언, 얘가 조사니까 얘가 양성. 이게 여기 끝부분이 중요한 거야. 이게 양성모음이잖아. 그런데 얘가 음성모음이니까 모음절을 안 지켰겠지. 이렇게 했다 보면 모음절을 지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볼게요. 그럼 얘가 양성모음이잖아. 얘는 음성모음이잖아. 그러면 얘는 뒤를 뭘 써야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썼다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선은 어떻게 보냐. 체언하고 조사를 본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음성이고 얘도 끝 음절이라고. 끝 음성이고 얘도 음성이니까 얘는 모음절 지킨 거라고 이렇게. 무슨 알겠죠? 먼저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가 우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한다면 이런 단어만 물어봤다면 얘가 양성이고 얘가 음성이니까 얘는 모음절을 안 지킨 거라고. 자, 우선 우선이 되는 거는 체언과 조사가 지키면 끝음절이야. 체언에. 그때는 모음절을 지킨 거고 만약에 단어로 물어본다면 이때는 안 지킨 거고 만약에 단어하고 조사를 물어본다면 얘가 음성이니까 얘도 음성이니까 얘는 모음절 지킨 거고. 좀 조심해야겠죠. 자, 구겨마는 현대에 자, 이모음이나 반모음 앞에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표기되어 할 부분이 디귿이나 티귿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중세 때는 구겨마 안 지킨 거고 얘는 지킨 거고. 자, 예를 들면은 하나 더 해볼까? 얘를
나는 책상을 치다가 이렇게 다운하면 그 당시는 치다가 쓰면 안 되겠죠. 얘는 피다가 이렇게 되겠지. 피다가. 그럼 얘는 구개어만 안 지킨 거고 얘는 현대는 지킨 거고. 자, 두음 법칙 현대 초성 위치에 이응으로 표시될 부분에 니은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얘는 두음 법칙을 안 지킨 거고 중세 때 얘는 지킨 거고. 자, 얘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현대는 여성 이렇게 되잖아. 그 당시는 여성 했으니까 이중모만은 반모미가 있다. 오케이. 자, 얘는 두음 법칙 안 지킨 거고 얘는 지킨 거고. 자, 현대 초성의 위치에 첫 자음에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이 수능이잖아. 자, 요게 자, 원수인 오나 우가 오면 원수만 지킨 거 현대 지킨 거고. 자, 얘는 평수이잖아. 이렇게 오면 현대는 중세 때는 안 지킨 거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시간에 배운 거는 뭐냐면 동조시 한자음 표기 그다음에 모음조화 구개어마 두음법칙 원수모마. 그래서 모음조화 두음법칙 원수모마 구개어마는 세트로 외워서 모음조화만 중세 때 철저히 지키고 구개어마 두음법칙 원수모마는 중세 때는 안 지키고 자, 현대 와서나 지킨다. 이렇게 꼭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